안녕하세요. 반론닷컴TV 반론남 유지영입니다. 최근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기업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서민은 경제 위기다 하는데 기업들은 뒤로 유복은 몇백억, 몇백 조씩 쌓아두고는 투자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뽑는다고. 저도 사실 처음엔 그 친구 말에 맞다 했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최근 일부 매체와 시민단체, 심지어는 정치인 중에서도 경제 부진을 기업 탓으로 돌리면서 사내 유보금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근데요, 이게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3가지를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매체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단체들이 이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진짜 맞는 얘기인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업이 번 돈을 쌓아만 두고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매체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사내 유보금을 자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인지 자칫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은 여윳돈 정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년 기업이 낸 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사내유보금이라 불리는 겁니다. 이 돈들은 이미 공장, 기계, 차량, 현금 등으로 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즉 장부상 계정이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기업이 매년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기계 설비를 사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수록 사내유보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내유보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치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는 거죠. 만약 이런 주장대로 사내유보금의 몇 %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 중인 공장, 기계, 차량 등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진짜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인용하거나 기사로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을 살펴보면 또 단골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지분율인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언론 매체들이 총수일가, 몇 %의 지분율로 기업 지배, 뭐 이런 기사들을 포털에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분율이 낮은데 기업을 지배하지? 이게 기업 지배 구조의 일반적인 현상인가? 기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사와 기업은 규모가 커지다 보면 투자를 하기도 받기도 증자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학계의 시각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기업 전문가로 잘 알려지신 연세대 김종호 교수님은 CEO의 주요 덕목으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꼽았습니다. 회장이 지분을 몇 %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단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매체나 그룹들은 계속해서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기업을 자신의 회사인 양 지배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만 몰아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기업인 연봉은 얼마? 배당금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성과급, 재벌 이런 민감한 제목들과 함께 계속해서 인신공격성 기사를 노출시키죠. 사실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낙인 찍고 있으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펼쳐나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싶습니다. 하긴 이게 뭐 한두 개 매체들의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이들도 이미 다른 매체들이 쓴 기사를 제목만 살짝 바꿔서 내보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매체들이 왜 이러한 근거 없는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올리느냐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다 기업들을 압박하고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도구로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사 언론 행위를 일삼는 매체들에게 왜곡, 과장을 통한 기업 부정적 보도는 그들의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과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약점을 잡고 주목을 끌기 위해 어뷰징을 하고 왜곡하는 등 저널리즘 일탈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기업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업 마케팅 부서를 압박하면서 그야말로 광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체들의 말이 맞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막장 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기업 총수들의 왜곡된 모습. 막장 드라마 속에 나오는 기업 회장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폭력을 사주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지시하는 그런 비정한 모습들만 보여주죠. 재벌은 나쁘다는 천편일률적인 프레임 속에서 TV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 소재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정작 드라마에서 기업인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지 등은 다루거나 알려주지 않죠. 오죽하면 착한 회장님이 드라마에 나오면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인에 대한 왜곡된 묘사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더욱 부추긴다는 거예요. 반기업 정서라는 게 진짜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자신이나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아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한편에선 욕을 하고 왜곡하고 드라마 속에서 재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창업자의 미담도 많아요. 세계를 무대로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끊임없이 도전한 회장님들의 이야기요.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한 기관이 발표한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무려 2조 6,061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기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보다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기업, 그리고 경영인을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칭찬하면 할수록 기업들도 힘이 나서 세계 1등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고 더 좋은 근로환경 속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높은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론닷컴TV는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